소매틱의 관점이지만은 어디를 잠궈 놓고 있는지를 알아채야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몸도 마찬가지로 길고 넓게 만들어내야지 이 관절 입장에서도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이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풀어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몸 자체가 그 상황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소마의 관점에서 보는 거. 소매틱스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몸에서 다리를 항상 길게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세요.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채야 돼요. 몸을 길고 넓고 가볍게, 그리고 여기 있으라는 말은 항상 의식이 내 몸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김용주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델피 러닝센터 왔습니다. 여기네요. 5층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또 뵙는구나. 차 좀 사왔습니다. 집에 있는 거 그냥 갖고 왔습니다. 달리기라는 게 사실 막 폼이나 아니면 자세 이런 걸 아니면 착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긴 하는데 시작은 내가 어떻게 뛰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난번에 그 교육 받을 때 이런 큐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 소매틱의 관점에서 그거를 사실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 전에서부터 그렇게 큐잉을 하고 지도를 했었었는데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제가 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리기를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쉽게 얘기를 하는 거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달리기라는 것 자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근데 너무나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오늘은 뭐 이렇게 제가 뭐 소매틱스나 아니면은 뭐 막 이론적인 거를 크게 얘기하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좀 불편하신 거 없으면 뛰는 거나 아니면 운동하는 거 위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겠죠? 네네. 그래서 아주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이 러닝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부터 개념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러닝이라는 게 뭘까요? 러닝, 달리기, 뭐 이동. 맞습니다. 끝이에요, 그게. 근데 그 방법의 차이인 거잖아요. 걷는 거는 그냥 다리가 하나 붙어 있는 거고, 뛰는 거는 플러팅, 그러니까 떠 있는 게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가고 발이 받아내면 끝나는 개념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거를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몸이 먼저 가고 발이 받아내고 빠르게 발을 내 몸으로 갖고 오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전공이 운동 바이오메카닉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이 중력이나 지면발력, 무게중심 이 세 가지만 이용을 잘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중력은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력을 잘 받아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자세에서 몸만 살짝 기울면은 그대로 중력이 뒤에서 밀어줘요. 그리고 발이 받아내면 됩니다. 두 번째, 지면 발력을 이용을 한다는 게 어차피 주면은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다시 그냥 갖고 오면 됩니다. 어차피 누르면 다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세게 누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 중력하고 지면 발력을 사용을 못하고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만 많이 나가요. 근데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막 아무렇게나 가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한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못 뛰는 경우가 많지 못 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처음에 힘을 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느냐, 그것 싸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무게중심이 몸이 앞으로 가면은 발등에 항상 무게중심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체중이 뒤꿈치로 많이 실려 있어요.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저 위험을 아니면은 뭐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대부분 엉덩이를 뒤로 빼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골반을 앞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운동을 시키면은 뒤꿈치에 체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체중이 뒤꿈치에 있으면은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큐잉을 많이 하는데 뒤꿈치에 깻잎 하나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개념은 뭐냐면은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뒤꿈치에 쓰면은 뒤로는 빨리 가지만은 앞으로는 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 속도라는 거는 몸이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느냐인데, 이 준비라는 거는 항상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중립의 상태입니다. 중립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잘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모빌리티 자체가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는 것까지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스테빌리티는 중심에서 버티는 능력. 자, 이게 좀 이렇게 가면 좀 어렵긴 한데, 잘 달리려면은 사실 착지, 그러니까 부상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달리기는 착지의 문제는 아니고 착지에서 많이 판가름이 나요. 그러면은 이 한 발 한 발에 아시겠지만은 붕 떠서 이렇게 될 때 체중이 많이 실리잖아요. 뭐 많게는 막 점프 많이 뛰면은 막 10배 막 이렇게 실린다고들 하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김연아나 이런 친구들이 한 발로 뛰고 떨어질 때 한 500kg에서 700kg까지도 한 발에 체중이 실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이게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몸을 항상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거를 배울 때는 몸을 잠궈 놓은 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봉인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매틱의 관점이지만은 어디를 잠궈 놓고 있는지를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순서인데, 먼저 좋은 것부터 배우려고 해요. 자, 무릎이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팔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휘두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좋은 거를 막 갖다 붙여요.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으로 들어와서 몸을 이동을 시키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럴 때 착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항상 이 몸이 힘을 쓸 때는 길고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로, 몸도 마찬가지로 길고 넓게 만들어내야지 이 관절 입장에서도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든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델피에서 얘기하는 게 항상 언제든지 게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합 나갈 준비를 하라. 매일매일이 시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뭐든 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저절로 되는 거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몸을 길고 넓고 가볍게, 그리고 여기 있으라는 말은 항상 의식이 내 몸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되게 쉬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달리기 하면은 힘들어요. 고통스럽긴 한데 이거를 힘들다면은 우리 아시겠지만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는 거고, 내 몸에 대한 의식을 두게 되면은 고통은 살짝 떨어지긴 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달리기가 힘들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느냐, 그거의 문제인 거지, 이게 무슨 뭐 특별한 기술로 인해서 힘들지 않게 만드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옷을 좀 이제는 갈아입고 바로 실기를 해보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한 발로 이렇게 균형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오케이. 자, 반대쪽도.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균형이나 밸런스라는 거는 결국은 다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발로 이렇게 섰을 때 이게 뭐 나는 밸런스가 안 좋아, 이거는 사실은 밸런스 안에는, 이게 밸런스를 잡으려면은 순발력도 필요하고 민첩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밸런스 자체가 그냥 균형이라고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 문제는 내가 이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풀어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몸 자체가 그 상황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면 소마의 관점에서 보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발로 균형을 잡고 그대로 손을 바닥에 대고 올라오기 10번만. 자, 끝나셨으면 반대쪽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보세요. 무릎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발은 압력은 어디가 더 들어가는지, 발 도장은 예쁘게 찍혀 있는지, 고관절의 움직임은 어떤지, 등은 너무 굽어 있나? 어깨 높이는 어떻지? 오케이. 다 10번은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데 100번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42km 뛰면은 거의 3만 보에서 4만 보거든요. 그럼 이게 한 발 한 발 이걸 걷는 게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턱턱거리고 그거를 일일이 다 잡고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거를 10개 정도는 힘으로 갈 수가 있는데 달리기를 힘으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가기 때문에 이 편향적인 움직임이 나와서 거기만 계속 쓰면서 부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 발로 균형 잡고 다시 똑같이 가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자, 무릎하고 발끝은 항상 같이 다니시는 게 맞아요. 그 무릎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잘 보시고 머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보시고 지금 제가 이상적인 폼을 절대 얘기를 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뒤로 가면서 해보세요. 아니, 뒤로.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몸을 길고 넓고 가볍게 그리고 여기에 있어라. 오케이. 오시면 돼요. 이때 관절의 위치 확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왼쪽으로만 오세요. 왼발로만. 힘을 그렇게 세게 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는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1시간 동안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힘을 주시면은 절대 못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상태에서 달리기를 시작을 해요. 100m는 가지, 어떻게 해서든. 근데 1km는 이렇게 갈 수가 있나? 결국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구조가 약간 삐뚤어져 있고 누구도 이게 정렬이 바른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가야 돼. 이거를 언제 이걸 다 맞추고 있어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가볍게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면은 체중을 앞으로 가는데 발에 체중을 최대한 덜 실을 수 있는 거는 누군가 뒤에서 이걸 잡아 당기고 있어야 돼요. 뒤에서. 자, 그러면은 체중이 너무 앞에만 실리지는 않고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전상방으로 한다라는 거 그 느낌 자체가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생각만 전상방으로 한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발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자, 그러면은 이쪽에 오셔서 거울을 한번 보시고 본인이 뛰는 모습을 한번 보셔요. 제자리에서 뛰는 건데 일단은 제자리에서 못 뛰면은 앞으로도 못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자리에서 뛰는 걸 보세요. 이게 소매틱스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몸에서 다리를 항상 길게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세요. 힘을 쓰기 전에는 항상 관절이라든지 이런 데가 넓어져요. 길고. 대부분 고관절의 움직임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관절을 먼저 쓰겠다라는 의지가 몸통에서 다리를 분리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 느낌을 어떻게 받는 게 좋냐면은,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서 몸통에서 다리를 분리를 시켰다라고 생각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세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늘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식을 그쪽에다 두면은 얘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식을 두고 걸어보게 되면은 체중이
한 발에 덜 실리게 돼 있어요. 대부분 발이 무거워진 이유는 발을 많이 써서 그래요. 걷는 거는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발은 받아내는 겁니다. 몸이 받아내는 건데 대부분 몸이 뒤로 제껴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중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IT 밴드에 거의 다 실리게 돼 있습니다. 여긴 다. 그러면은 여기서 체중을 발로 다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걸어요. 뛰거나. 근데 전체적으로 고관절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움직일 때도 발이 아니라 이게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그냥 한번 그냥 걷는 거랑 이때 발의 느낌 한번 그냥 걸어와 보세요. 고관절 잊어버리시고 한번 그냥 걸어왔을 때 발에 대한 느낌을 한번 보세요. 평소 그렇게 터덜터덜 걷죠? 이때 발의 느낌, 체중의 압력 어디에 닿는지 잘 보세요. 어디에 압력이 높은지. 일부러 건들건들 하지 말고, 자, 이번에 거기서 몸을 길고 넓고 가볍게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관절, 그러니까 고관절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몸통에서 다리를 분리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리를 먼저 움직이고 걸어보세요. 이때 발에 대한 압력, 느낌, 닿는 부위 잘 보세요. 이때 어깨에 대한 넓이도 한번 보셔도 좋고 머리 무게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팔에 대한 무게도 느껴보실 수가 있고 몸을 길고 넓고 가볍게 몸에서 다리를 분리를 시켜라. 그 생각만 하고 이거를 지금 확인을 안 해봤지만은 그냥이랑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랑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요것만 좀 해보고 달리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들어서 지금 고관절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머리를 살짝 숙여서 양옆으로 왔다 갔다. 저희 이거 배운 거랑 똑같이 펜들럼이에요. 이때 발바닥에 대한 압력, 느낌 잘 보세요. 이거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1시간 동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지. 몸을 길고 넓고 가볍게. 의식은 발에다 들 수도 있고 무릎에다 들 수도 있어요. 고관절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발바닥이 지금 어디서부터 닿고 있나요? 앞부분, 바깥쪽, 안쪽. 체중이 어디로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때 머리가 몸통 위에 올려져 있는지도. 이거 지금 5분 동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막 무슨 역학적 관점 막 이렇게 가면은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체중이 발이 바닥에 오래 붙어 있을수록 부상의 위험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체중이 더 많이 실리겠죠. 발을 바닥에서 얼마나 빠르게 갖고 오느냐입니다. 갑자기 빨라지죠. 그 느낌만으로 생각만으로도 속도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발에 대한 압력은 변화를 느끼셔야 돼요. 끝났다. 오케이. 좀 쉬었다가 물 한 잔 드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채야 돼요. 우리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요. 알아차려라. 그러니까 그 변화를 감지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게 하는 일들이 우리 고유 감각이라고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프로프라이셉터. 근데 그거는 압력이나 위치나 여러 가지 길이 변화를 보는 거. 사실은 이 프로프라이셉터 자체가 우리의 존재에 사실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다라는 거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감각이잖아요. 진짜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 운동은 바로 느낌으로 해야 돼요. 이 느낌이 맞든 틀리든 이거는 중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거울 보지 말고 제자리 뛰기. 이제 기술을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해골이라고 써놨어요. 내 몸이 해골이에요. 근육이 없어요. 근데 근육을 느끼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치타. 치타 뛰는 거 보셨죠? 어떻게 뛰나요? 늘어지게. 그리고 머리 그대로 있죠. 밑에서만 움직이죠.
그다음에 전화 부스 안에서 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전화 부스가 되게 좁잖아요. 이 전화 부스 모르신 분은 없죠? 전화 부스 안에서 뛰면은 아래 위로 뛸 수가 없죠. 그다음에 물 위에서 뛰셔야 됩니다. 물 위에서 뛰려면은 어떻게 뛰어야 될까요? 발을 빨 때. 날아갈 수도 있지만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잘. 무릎이 발끝하고 같이 가고 있나? 고관절은 어떠지? 허리는 힘이 너무 주고 있지 않나? 배꼽은 바지랑 멀리 항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깨는 내가 굳이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들고 있지 않나? 근데 대부분 관절들을 다 당겨요. 다 당기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그러니까 더 밀어내야 됩니다. 더 밀어내야지 더 갖고 오게 됩니다. 계속 밀어내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해골이 맞나요? 해골 하면 또 이렇게 막 해골 바가지 이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몸에 근육이 있나 없나? 몸에 근육이 어디가 붙어 있는 것 같으세요? 어디가 있는 것 같아요? 근육이 몸에서 느껴지는 것만. 엉덩이 쪽이랑 엉덩이도 있고. 오케이. 몸에 근육이 지금 있으세요? 어깨. 엉덩이. 그러니까 내 느낌에 대해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언어적인 표현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막 이러는데 뭘 말할 방법이 없어.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내 느낌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안에서 다 뭉그러집니다. 이게 근데 물어보면 됐어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 다 생각을 얘기를 해요.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만 됐습니다. 다시 물 한 잔 드시고 조금 쉬었다가 근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육이 막 펌핑이 되고 이런 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그때 소매틱스에서 배운 관절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관절에 대한 공간 확보가 거의 근력 운동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이 잘 됐다 못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이 끝나면은 잘 됐다 못 됐다의 그 느낌을 움직임이 편하다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근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 먹었어. 빵빵해. 근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스포츠예요, 그거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잘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했으면 잘 움직여줘야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몸을 먼저 가고 발이 받아낸다. 하지만 그게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빨리 가고 싶을 만큼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빨리 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은 이게 인지부조화예요. 몸과 마음은 하나지. 아무튼 그래서 먼저 가슴을 밀어주는 느낌이 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몸이 기울는지 안 기울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 프로프라이셉터, 손에 대한 감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손을 여기에다 대고 그냥 가보세요. 갔다가 와보세요. 그래서 손의 압력이 느껴지는지. 오케이. 어떠셨어요? 손이 느껴지나요? 제자리 뛰기 해서 가고 싶으면은 가슴을 밀어내면은 발이 따라오게끔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골, 치타, 전화, 물, 한 발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몸을 길고 넓고 가볍게 여기에 두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거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몸을 길고 넓고 가볍게 의식을 여기에 둔다. 그러면은 이제 관점을 발에서 한번 보고 무릎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고관절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엉덩이 허리 이런 걸 한 번씩 보면서 가시는 거거든요.
올라오셔서 이제 런닝머신 한번 타보시는 걸로. 자, 인클라인 3정도. 자, 해골, 치타, 중앙선을 걷고 있는지. 중앙선을 걷는다라는 것 자체가 몸에 대한 근육의 쓰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어디 내전근을 써라, 뭐 무슨 중둔근을 써라,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부스 안에서 걷기. 항상 몸이 먼저 가고 발이 받아내면 됩니다. 걷는 것도 똑같습니다. 발로 몸을 끌고 다니지 마세요. 발도장도 어떻게 찍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이제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네, 발바닥으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각도를 다 낮춰보시고, 이 각도를 올려놓은 거는 발목의 돌시플렉션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를 6.0에서 6.5로 올려서 아까 뛰던 대로 한번 뛰어보세요. 체중은 한 발에 3분의 1만. 몸의 방향은 전상방입니다. 앞으로 위로 가셔야지 발에. 그리고 몸이 앞으로 가는지는 손가락을 대보면 알 수 있겠고. 자, 물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물에 지금 한 3분 빠졌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잠가 놓지 마세요. 풀어 놓으세요. 몸에서 다리를 분리를 시켜 놓으시면 돼요. 몸을 먼저 이동을 시키는 거지, 예, 발에, 하체에서 하는 일들이 부족해지면 상체의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팔은 그냥 균형 잡는 데 쓰시면 되고, 밥 먹을 때 쓰시면 됩니다. 뛸 때는 쓰실 필요 없어요. 어깨는 귀랑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네, 할 거 하세요. 시간, 그거 힘내라 할 필요 없이 내 몸에 의식을 두세요. 여기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내가 하던 그 습관이나 고정된 패턴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다라는 거는 무릎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아프게끔 내가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1분은 후에 남기지 않고 한번 속도를 올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게 뭐고 진짜 힘든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힘들 것 같은 걸 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힘든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케이, 속도 줄이시고 천천히 걸어 보겠습니다. 이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잘 봐야 돼요. 많이 뛸 때랑 걸을 때랑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거는 몸을 길고 넓고 가볍게 하는 건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30초만 더 걷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치타가 돼. 네? 치타가 돼. 아이고야, 큰일이구먼요. 치타가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하면 치타를 흉내내는 비행기거든요. 치타가 어떻게 뛰죠? 그렇게 뛰었을 겁니다. 아니요, 방금 그렇게 뛰었을 겁니다. 저는 차의과에서 자세 체형 교정을 석사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이 자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심취를 했었거든요. 야, 이 자세 이거 막, 이거 딱 교정 막 마이크로 하기 딱 해가지고 다 맞춰놓고 와 했는데 돌아와 보면은 이상하게 막 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또. 이게 뭐냐고. 근데 내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 얘기만, 이게 맞고 이건 아니고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탁 제가 엄청 잘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한마디도 듣질 않았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귀를 열어야 되는 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 운동을 진행하는 그 과정 안에서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움직였을 뿐인데 그냥 좋아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찾아보고 있긴 하지만은 이론들을, 근데 그게 이제 소매틱스가 딱 걸린 거예요. 그게 뭐 이게 내가 느꼈었던 거랑 너무나 비슷하다. 오늘 이렇게 달리기를 한 걸까요? 오늘이 달리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게 시작이 돼서 꼭 올해는 다들 마라톤 한 10km까지만이라도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